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 특권 지배층은 권력 다툼만, 국민 스스로 정치 개벽 외쳐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게 되면은 조선 말기하고 너무나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일제시대에서 벗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들은 벗어난 게 아닙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독립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권 지배층의 계속 농락 속에 국민들은 가짜 민주주의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엄마 무혐의의 치해법권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엄마 무혐의, 치해법권 대상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모친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김 여사는 치해법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특검을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거부권이 행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또 이재명 민생지원금이 단순 돈 주는 거 바보들 결코 손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도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은 금리를 빨리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대책 없이 전개했던 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것은 물가 문제는 공급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위험한 것은 한국 경제가 붕괴되면은 그때 자금 이탈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달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금에 투자하고 있죠. 그만큼 달러의 세계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달러 패권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미국은 급격한 금리 인상을 전개한 것이고, 자기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과 더불어서 세계 전쟁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거죠. 무기 판매하면서 자기들의 자산을 늘려나가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야 되고, 지금 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정당보조금, 선거보조금, 선거보전금, 업무추진비, 특활비, 그리고 불필요한 직책들 이거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국민권익기금에다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매년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논의해서 지원하는 국민권익금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이 25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피는 그러한 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우원식 이변, 당원 탈당에 당원 2배로 늘리고 권한도 2배 늘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이 국민 소환제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도면은 알 겁니다. 스위스는 1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고,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러면 한국도 민주화가 발전된 이 한국에서도 이 국민투표 시민발안제, 국민투표의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거든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재명 그 얘기 안 하죠. 자기가 대통령 돼서 또 수만 명의 자기 무리들과 권력을 나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 대통령 되면은 좋은 세상 나온다 하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도리어 국민들이 절망하고 문재인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했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공정과 상식의 세상이 열리겠다 그랬는데 지금 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돼봤자 또 이재명 비판, 이재명 끌어내리기 하다가 또 세월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반복인데,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 개벽을 이뤄야 된다. 그거는 국민 주권 정치인 거예요. 그래서 확장된 국민 소환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판사, 검사, 변호사를 완전 3권을 분리해놓고 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해놔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 이거 상상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국회 해산 국민투표제, 국민의 권한을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입법제, 이런 직접 민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폭 두목, 윤석열 탄핵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젊은 대통령 탄생시키겠다 허은하가 새 대표가 됐어요. 개혁신당에. 젊은 대통령 나와봤자 뭐하냐라는 것입니다. 또 반복인데. 그러니까 이 허은하도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분명히 알 거예요. 이런 발언 안 하고 있다, 진짜 민주주의를 원하는 자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탄핵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외친 민주시민들, 네, 이거 윤석열 탄핵시켜봤자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개벽을 스스로 국민들이 외쳐야 되는 거고, 때릴수록 힘받는 한동훈 출마론, 지금 이제 국힘 내에서도 한동훈이냐 아니면은 또 뭐 홍준표냐 이러면서 쌈박질만 하고 자기들 권력 다툼만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그렇게 패배하고도 이 국민들은 일주일만 지나면 잊어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권력 다툼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특검 받을 준비나 하시라, 한동훈을 저격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 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가 2차 가해냐, 성범죄도 아닌데는 이건 당연히 공개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5.18 유공자에 대해서 선정할 때 공정했는가라는 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가 뭔가 양심의 소리를 내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대구 경북 통합론 꺼낸 홍준표, 경기도 분도 시대에는 역행이다. 경기도를 분도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대구 경북 통합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왜 지방 소멸이 일어났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벌주의 아닙니까? 학벌주의, 황금 만능주의. 수도권에 돈이 있고 거기에 학벌이 있고 거기에 외모가 있고 거기에 출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본인들이 기득권이기 때문에 이 학벌주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평생교육 체제로 바꿔서 모든 대학을 학점은행제로 돌려서 이 대학 저 대학에서 총 150학점 받으면은 학위를 이제 대학이 주는 게 아니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로 학위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요람에서 무덤까지 공부하는 세상, 진짜 창의력이 넘실돼서 노벨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 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박 겉핥기식 이런 발언들이나 해야 되고 있는 거죠. 네, 홍준표 6석 더 주셨다, 영안의 참패 원인 제공자 자화자찬이다,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아직도 수박 있다니 다 색출하자, 민주당 추미애 탈락 후 폭풍, 이것도 보세요. 다 그냥 권력 다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야권에서 빗발치는 개헌 요구 첩첩산 중이다. 지금 이 조국도 똑같은 거죠. 조국도 지금 2심까지 해가지고 지금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3심에서 확정이 되면은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민 세금만 또 나가는 겁니다. 또 재보궐 선거해야 되는 거죠. 이거 조국이 책임질 겁니까? 이런 무책임한 정치, 이 대한민국이 정말 기가 막히고, 저도 이 조국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뭐 이런 거 하나 떠들어댔지, 투표 전에는 국민 소환제 같은 거 얘기했어요. 국민 주권 정책들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자기들의 본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들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의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네, 이게 참 현실이고, 이 고려인과 조선족 대한민국의 소중한 재외동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슬픈 현실, 이 고려인과 조선족의 슬픈 현실, 이 가슴 아픈 현실들, 이거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했죠. 이 고려인의 역사, 이 조선족의 역사, 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또 이 중국 공산당이 조선족을 완전히 중국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책들, 그 속에서 지금 조선족과 또 한국인들의 갈등,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황인가. 그리고
동남아, 티베트, 일본, 아시아 각지로 흩어진 고구려 백제 유민들, 이 나라가 멸망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유민들이 흩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강강술래, 기차놀이 이런 것들이 중국의 남부 쪽에 이 소수민족의 문화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민족 말살 정책 자료들, 이 내선일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이러한 상황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정치꾼들은 계속 권력 다툼이나 하고 삼고의 그늘, 서민 자영업자 연체율 치솟고 카드론에 몰리고 있죠. 네, 이 서민들의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빚 돌려막기, 카드론 40조, 서민 경제에 빨간불이 일어나고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서민 중산층 중심 시대 열겠다 그러면서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하고 국민들 살려야 될 3년 전염병 후에 바로 대통령실 옮기면서 세금 쓰는 거 보세요. 이 사람 말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빚 못 갚는 서민이 급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미국은 벌써 금리 인하 축포 분위기, 우리는 언제쯤 금리 내릴까? 미국 꽁무니만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상 전개할 때 일본은 다 아는 거예요. 미국의 꼼수를.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러한 어쨌든 화폐 주권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냥 미국에 끌려다니고, 지금도 이제 미국이 내리면 또 이제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체적인 주권과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빨리 해임해야 한다. 저 사람은 미국이 완전히 장악한 IMF 이 간부 출신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무슨 기대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금리 인하 원점 재검토하는 인하 미룰 결심 가능성, 지금 국민들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있는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들이 앉아가지고 금통위원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결정하는 거, 이자들만 딱 장악해 버리면은 서구의 이 금융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4대 은행의 외국인 지분 비율이 60% 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에는 금융 화폐 통화 주권을 이미 상실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개발원, 국책기관이죠. 그래서 한국개발원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근데 코로도 듣지 않는 거죠. 네, 이자들은 지금 우리 사회가 완전히 중산층이 무너지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기업 다 붕괴되고 4차 산업을 장악하는 세력들, 투기 세력들이겠죠. 그 자들이 장악하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이 서민들의 경매가 나온 부분을 장악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네, 백돌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네, 왜 이때 단재 신채호 선생 같은 이런 분들이 조선혁명선언을 했고, 그리고 배감 박응식 선생께서 왜 한국 통사, 한국의 아픈 역사,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이런 책을 서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때다. 민족의 혼, 국혼, 나라의 혼이 죽어가면은 나라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권 지배층은 권력 다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스스로 정치 개벽 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 개벽이란 국민 주권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투표 시민발언제, 확장된 국민소환제, 국민입법제 같은 직접 민주제 요소를 외치고, 그리고 이제 21세기 만민공동회 같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를 열어야 된다. 다시 우리는 독립협회, 독립문, 그리고 독립신문, 이러한 정신, 만민공동회 정신을 다시 되새겨야 할 때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